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성경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총리가 된 요셉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며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가족들이 너무 그리웠지요. 요셉은 가족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12화에서 있었던 요셉의 어릴 적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면 소보루 이모들과 함께 성경 속으로 출발! 14화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 바로왕이 꿈을 꾸었던 대로 정말 7년 동안은 나라에 차고 넘칠 정도로 곡식이 아주 많았어요. 요셉은 총리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했어요. 백성들이 먹고 남은 곡식들을 곳곳에 창고를 크게 지어 보관을 했지요.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했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이집트뿐 아니라 야곱이 사는 곳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들이 자라지 않았지요. 그러자 가축들과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살기가 힘들어졌답니다. 야곱이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구나. 이러다 우리 가족 모두 굶어 죽겠다. 이웃나라 이집트에서 곡식을 판다고 하니 가서 좀 사오너라. 네, 아버지. 형들은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 곁에 두고 가기로 했어요. 형들은 야곱을 팔았던 이집트로 가기가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몇 날 며칠을 걸어 드디어 이집트 곡식 파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엔 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요. 맨 앞에서는 이집트의 총리가 곡식을 팔고 있었어요. 드디어 형들 차례가 돌아왔어요. 형들은 총리께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동생 베냐민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왜 베냐민이 없지? 형들이 나처럼 베냐민을 어디로 팔아버린 건 아닐까? 안 되겠어. 확인을 해봐야겠어. 요셉은 큰 목소리로 무섭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은 총리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과 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이었지요. 저희는 곡식을 사기 위해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래? 아니다.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우리 이집트를 빼앗기 위해 온 첩자임에 틀림없다. 아닙니다. 저희는 가나안에 사는 가족일 뿐입니다. 저희 형제는 원래 12인데 한 명은 죽고 막내 동생은 늙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래? 그렇담 좋다. 그 말을 증명해 보이거라. 너희 형제 중 한 명, 시몬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식량을 줄 터이니 가지고 가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그때 시몬을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요셉은 밖으로 나가는 척 하며 밖에서 형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형들은 무섭고 슬펐어요. 우리가 예전에 요셉에게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거야. 요셉이 울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 할 때 우리가 보고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잖아. 맞아. 우리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요셉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슬퍼져서 눈물이 났어요. 시몬을 제외한 형들은 곡식을 샀어요. 요셉은 형들 몰래 곡식 자루 안에 형들이 곡식을 산 돈을 다시 올려 놓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들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곡식 자루 안에서 돈을 발견했지요. 뭐야, 안 된다.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베냐민을 지킬게요. 꼭 집으로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님님께 드릴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지난번 가져왔던 돈도 다시 돌려드리거라. 그렇게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 총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베냐민을 본 요셉은 매우 기뻤답니다. 요셉은 신하에게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도록 시켰어요. 형들은 매우 두려워졌지요. 아니, 우리를 왜 데려가는 거지? 저번에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 우리를 잡아 노예로 팔려고 하나 봐. 어떡하지? 형들이 요셉의 신하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저번에 분명히 곡식에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보니 저희의 곡식 자루에 누가 돈을 넣어두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리님은 여러분의 돈을 받으셨습니다. 신하는 그렇게 말하고 시몬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요셉이 나타났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너희의 아버지는 잘 계시더냐? 예, 총리님. 건강히 잘 계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 막내 동생이 이 아이더냐? 네, 그렇습니다. 순간 요셉은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보니 너무 기쁘고 울음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 몰래 울고 다시 나왔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한 가지 더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진심으로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질투는 하지 않는지 알아볼 생각이었지요. 요셉은 형들보다 동생 베냐민에게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즐거운 식사를 하였죠. 그런 다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 하나를 넣어두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한참을 가고 있을 때 요셉의 신하들이 그들을 막았어요. 멈춰라! 감히 총리님의 은잔을 훔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아닙니다. 저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내었어요. 형들은 깜짝 놀랐지요. 결국 그들은 총리 앞으로 끌려갔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감히 내가 선을 베풀었거늘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니 베냐민을 나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때 유다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은잔이 왜 곡식자루에 들어있는지는 저희도 모르오나 저희는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놓고 간다면 저희 아버지는 너무 슬퍼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노예로 삼아주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말에 크게 감동했어요. 형들은 아버지와 베냐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죠. 요셉은 신하들을 다 내보낸 후 큰 소리로 울며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은 깜짝 놀라고 겁에 질려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던 바로 요셉이란 말입니다. 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들을 다 용서했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저를 지켜주셨답니다. 마차를 들릴 테니 어서 집으로 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세요.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올 거예요. 그동안 제가 지켜드릴 것입니다. 형들과 요셉은 서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 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모든 가축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본 야곱은 너무나 기뻐했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어떤 꿈이었죠? 맞아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과 형제들을 가리키는 11별, 요셉의 아빠, 엄마를 가리켰던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을 이해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단지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절할 정도로 요셉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 꿈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은 요셉의 가정과 이집트 나라, 더 나아가서는 주변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만의 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꿈이에요.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꿈의 끝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오늘 요셉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오히려 형제와 이웃을 위해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길 바래요.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랍니다.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